방송합시다. 여태오 분기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고조 분기를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여태오 분기입니다.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여태오 분기인데 그 다음은 뭐냐면은 효문 분기예요. 뭐 고조는 고조고 효문제는 효문제인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효해제 분기는 어디 가고 여태오 분기가 있느냐? 그 효해제가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여태오가 정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사마천이가 자기가 모가지 잘릴 각오하고 본기 이름을 여태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죠. 자, 권구 여태오 본기 제9입니다. 여태오는 고조가 미천할 때 부인으로 효해제와 딸 노원태호를 낳았다. 사실은 뭐 노원 공주를 낳았다 그런 거지. 그 노원 공주는 그 나중에 이제 장이의 아들인 장오의 와이프가 됩니다. 조나라의 태후가 된 거죠. 왕후가 된 거죠. 자, 고조가 한나라의 왕이 된 뒤에 정도의 척부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여 총애하였고 조나라 은왕 여의를 낳았다. 효혜제는 사람됨이 인자하나 유약하여 고조는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여겼다. 그래서 황상 태자를 폐위시키고 척부인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고자 했으니 이는 여의가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척부인은 총애를 받아서 항상 고조의 출정에 따라 관동으로 갔으며 밤낮으로 관동이라는 것은 황곡관 동쪽입니다. 자, 밤낮으로 고조 앞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워주기를 바랐다. 여우는 나이가 많아서 항상 집안에 있었으므로 고조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 점차 더 소원해졌다. 여의가 조왕으로 봉해진 뒤 거의 태자가 될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신들의 간쟁과 유후의 계책, 유후라는 것은 장량이죠. 계책에 힘입어 태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여후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굳세어 일찍이 고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했으며 대신들을 주살할 때에도 여후의 힘이 컸다. 여후에게는 오빠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고조의 부장이었다. 큰오빠 주여후는 전사했으며 그의 아들 중 여태는 역후에 봉해졌고 여사는 교후에 봉해졌다. 작은오빠 여석진은 건성후에 봉해졌다. 고조 12년 4월 갑진일 고조가 장락궁에서 서거하니 태자는 제위를 계승하여 황제가 되었다. 이 당시 고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유비는 해제의 이복형으로서 제왕에 봉해졌다. 제나라왕 여기 잠깐만요. 지금 한나라 지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나라왕이면 이쪽이죠. 제왕에 봉해졌다. 그 나머지들은 모두 해제의 동생인데 척부인의 아들 유여인은 조나라왕으로 박부인의 아들 유항은 대왕으로 봉해졌으며 그 밖에 비빈이 낳은 아들 중 유회는 양왕으로 양왕은 이쪽입니다. 유우는 회양왕은 모르겠다. 유장은 회남왕으로 봉해졌고 유건은 연왕으로 봉해졌다. 고조의 동생 유교는 초왕으로 봉해졌고 고조의 형의 아들인 유비는 오왕으로 봉해졌다. 5초70이나 일으킨 유비입니다. 유비는 이쪽에 봉해졌죠. 자, 유씨가 아니면서 공신이었던 파군 오예의 아들인 오씨는 장사왕이 되었다. 여태우는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조왕을 가장 미워하여 척부인을 영항에 감금하고 조왕을 불러오도록 명령했다. 봅시다. 영항이라는 것은 궁녀들이 살던 곳이랍니다. 사자가 3번이나 갔지만 그를 불러오지 못하고 돌아왔다. 조왕의 승상 건평후 주창이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황제가 나에게 조왕을 맡겼는데 조왕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내가 듣건대 태호가 척부인을 매우 미워하여 조왕을 불러서 모두 주살하려고 한다니 나는 감히 조왕을 보살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왕 또한 병이 있어 조칙을 받들어 갈 수 없습니다. 여우가 크게 개빡쳐 사람을 파견해 주창을 불러오게 했다. 주창이 장안으로 불려 들어간 이후 여우는 사람을 보내 조왕을 불러오게 했다. 당시 조왕은 이미 길을 떠났으나 도성에 도착하지는 못하였다.
효해제는 인자하고 태후의 분노를 알고 있던 터라 스스로 폐상에 가서 조왕을 맞이해 함께 궁궐로 들어와 조왕과 기거하며 음식을 먹었다. 폐상이라는 거는 장안 근처죠. 여태오는 조왕을 죽이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효해제 원년 12년 효해제는 새벽에 활을 쏘러 갔으나 조왕은 나이가 어려서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여태오는 그가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시켜 독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에게 먹였다. 해가 뜰 무렵 효해제가 돌아와 보니 조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래서 회양왕 유우를 다시 조왕이 임명했다. 그의 여름에 돛을 내려 역후의 부친 여택인가요? 아무튼 에게 영무후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태우는 마침내 척부인의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태우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서 돼지우리에 기거하게 하고 그녀를 사람돼지라고 불렀다. 하하, 사람돼지라고 불렀다. 참 잔악하죠. 잠깐만요. 사람돼지라 그랬다. 사람돼지. 참 마음이 좋지 않네 이걸 보면서도. 며칠이 지난 후에 태우는 효해제를 불러서 사람돼지들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척부인이죠. 그것을 본 효해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녀가 척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효해제는 효해제는 이 일로 인해 병이 나서 1년이 다 되도록 일어날 수 없었다. 효해제는 사람을 보내 태호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나는 태호의 아들로서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했다. 이로부터 효해제는 하루 종일 주색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네, 조선에 보면서 맨날 욕하지만은 인간돼지 이걸 보면서는 진짜 욕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2년 초나라 원앙.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인간돼지 사건이 이게 지금 즉위했을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효해제가 이제 막 황제 즉위했을 때의 일이란 말이에요. 효해제 전원 해제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210년생이고요. 기원전 195년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쯤 됐을 때 즉위해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예, 15살쯤 됐을 때 그 내외잖아요. 하하, 참. 네, 정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 뭐 참. 그 애가 지금 보면은 그냥 기록만 따라서 본다면은 손발 자르고 눈 뽑고 귀 태우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서 돼지우리에 가두고는 사람 돼지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15살짜리 15살 16살짜리 애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얘는 뭐 뭐야, 얘 뭐 정치 뭐 그런 거 이전에 그냥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이 드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죠. 2년 초원왕과 유교가 제나라 도해왕 초원왕 유교와 제도해왕 유비는 모두 도성으로 입주하였다. 10월 해제와 제왕은 여태오 앞에서 연회를 열어서 술을 마셨는데 해제는 제왕이 형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 집안의 예절에 따라서 그에게 윗자리에 앉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제나라 왕은요, 제나라 도예 왕은
유비 제나라 도형 유비는 그 해제 형이에요. 형인데 그 뭐라 그럴까 이복형이죠. 배다른 형입니다. 배다른 형. 아무튼 그걸 보고 또 여태오가 빡쳤다라는 건데 아무튼 윗자리를 안길 청했는데 여우는 매우 화가 나서 독주 두 잔을 따라서 제왕 앞에 놓게 하고 제왕으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에게 축수 올리도록 하였다. 제 도형이 일어나자 해제도 같이 일어나서 제왕과 함께 여우에게 축수를 올리려고 했다. 그러자 태우는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효해제의 술잔을 엎어버렸다. 제왕은 괴이하게 여기고 감히 그 술을 마시지 못하다가 거짓으로 술에 취한 척하며 자리를 떴다. 나중에 물어보고서야 그것이 독주인 줄 알았다. 제왕은 두려웠고 장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 걱정스러워했다. 제 나라의 사가 제왕에게 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태호에게는 오직 효해제와 노원공주만이 있습니다. 현재 대왕께서는 70여 성을 가지고 있으나 노원공주는 몇 개의 성을 시국십시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대왕이 군연 하나를 태호에게 바치어 공주의 탕모급으로 삼게 하시면, 탕모급이라는 건 그 공주의 사유지라고 하면 됩니다. 삼게 하시면 태우는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께서는 틀림없이 우환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제왕은 태우에게 성량군을 바치고 공주를 높여서 왕태우로 존칭하니 여우는 기뻐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제왕의 관저에서 주연을 베풀고 즐겁게 마시다가 연회가 끝나자 제왕을 돌려보냈다. 3년 비로소 장안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4년이 되자 절반이 완공되었고 5년과 6년에 걸쳐 성이 완성되었다. 제후들이 도성에 모였고 10월에 입조하여 황제께 하례를 올렸다. 참 이게 그 열전 70개, 세가 30개, 그 다음에 본기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요거만큼 뭔가 읽으면서 참 많이 씁쓸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7년 가을 8월에 무인일에 효해제가 세상을 떠났다. 23살인가 그렇습니다. 22살인가 어떻게 죽었습니다. 발상기간에도 태우는 공만 할 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유후의 아들 장벽강은 장량의 아들 장벽강은 그 당시 시중이었는데 나이가 15살이었다. 그가 승상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승상은 주발인가? 이때 승상이 누구지? 우승상이 왕릉이고요. 좌승상이 진평이랍니다. 여기서는 진평이라고 합니다. 자, 진평에게 말하기를, 태호에게는 오직 효해제만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고자 그녀는 공만할 뿐 슬퍼하지 않으니 그대는 연고를 아십니까? 라고 했다. 승상이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물었다. 장벽강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황제께 장서한 아들이 없으니 태호가 그대들과 같은 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여태, 여산, 여로그를 장군으로 제수하여 남북군을 통솔하게 하고 아울러 여실족을 모두 입궁시켜 조정의 일을 보게 하도록 청한다면 태호가 안심하여 그대들은 다행히 화를 면할 것입니다. 진평이 장벽강의 계책대로 하자 태호는 기뻐하며 비로소 애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여씨가 정권을 장악한 것은 1호부터 시작되었다. 천하에 대사면령이 내려졌다. 9월 신축일에 해제를 안장했다. 태자가 즉위하여 황제가 되고 고조묘를 참배하였다. 여기서 태자는 효해제의 후궁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름조차 전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미상이랍니다, 여러분. 자, 원년 조정의 호령은 모두 여태옥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태오는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신들과 상의하여 여실족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우승상 왕릉에게 부르니 왕릉이 말하기를, 고제는 일찍이 백마를 죽여서 대신들에게 맹세하기를 이후로는 유씨가 아니면서 왕이 되면 천하가 함께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태호는 개빡치면서 잠깐만요. 그러자 여씨가 개빡쳐하면서
태후가 개뻑자면서 다시 좌승상 진평과 강후 주발에게 물었다. 그러자 주발 등이 대답하기를 고제가 천하를 평정했을 때 자신의 자제들을 왕으로 책봉했으니 지금 태후께서 창제 직권을 대행하면서 자신의 형제와 여씨일족을 왕으로 책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후는 기뻐하며 조회를 끝냈다. 한편 왕릉은 진평과 주발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고제가 피를 바쳐 맹약했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 없었습니까? 지금 고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후가 황후로서 여씨의 자제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대들은 오히려 태후의 사욕을 승인하고 용인하고 그의 뜻에 영합하여 맹약을 위배하려고 하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계신 고제를 뵐 수가 있겠습니까? 진평과 강호가 말하기를 지금 조정에서 직접 질책하고 가난함에는 우리들이 당시만 못합니다. 그러나 사직을 보존하고 유씨의 후손을 안정시키는 일에는 그대 또한 우리들만 못합니다. 라고 하자 왕릉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11월에 여태오가 왕릉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그를 황제 태부로 임명하여 우승상의 권한을 빼앗아버렸다. 그러자 왕릉은 병을 핑계삼아 사직하고 귀양해버렸다. 이에 여태오는 좌승상 진평을 우승상으로 임명하고 벽양 후 심의기를 좌승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심의기는 좌승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궁중 사무만을 감독했으니 마치 낭중령과 같았다. 그러므로 심의기는 태후의 총애를 받아서 항상 나라 일을 처리하였고 공경 대신들이 일을 처리할 때도 그를 통하여 결정을 받았다. 여태오는 역후에 붙인 여택을 도무왕으로 추천하였고 이 일을 발단으로 삼아서 여씨일족을 모두 왕으로 봉하려고 하였다. 자, 4월에 여태오는 여씨일족을 후로 봉하기 위해서 먼저 고조의 공신 랑중령 풍무택을 박성후로 봉하였다. 잠깐만요 여러분. 박성으로 봉하였다. 노원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에게 노원태후라는 시호를 주었고 그녀의 아들 장언을 노왕으로 봉했다. 노왕의 부친은 바로 선평후 장오였다. 장오는 이제 장이의 아들이죠. 제나라 도예왕의 아들 유장을 주호후에 봉했으며 여록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했다. 제나라의 승상 제수를 평정후로 봉했으며 소부 양성연을 오후로 삼았다. 이어서 여종을 폐후로 삼았고 여평을 부류후로 삼았으며 장매를 남궁후로 삼았다. 태후는 여씨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우선 효해제의 후궁의 아들 유강을 회양왕으로 봉하고 유불의를 상산왕으로 봉했으며 유산을 양성후로 삼았고 유조를 지후로 삼았다. 유무를 호관후로 봉했다. 그리고 나서 태후가 대신들에게 암시를 보내자 대신들은 역후 여태를 여왕으로 삼기를 청하니 태후는 것을 허락했다. 건성 후 여석지가 죽었으니 후위를 계승한 아들이 죄가 있어서 배출당하자 동생 여록을 세워서 호릉후로 삼아 강후를 계승하도록 했다. 강후라는 거는 이제 주발이 아니고요. 그 여석지입니다. 여석지. 자, 2년 상산왕이 서거하자 그의 동생 양성후 유산을 상산왕으로 봉하고 이들을 이름을 유의로 바꾸었다. 11월 여왕 여태가 죽자 시호를 숙왕이라고 하고 태자 여가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3년 나라에 아무 일이 없었다. 4년 여수를 임광후로 봉했으며 여타를 유후로 여갱시를 최기후로 여분을 여성후로 봉했고 또 제후왕의 승상 5사람을 후에 봉했다. 선평후의 딸이 효해황후가 되었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거짓으로 임신하는 척하여 미인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다. 미인이라는 것은 정실이 아니고 후실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 아들을 세워서 태자로 삼았다. 효해제가 서거하자 태자가 황제에 즉위하였다. 참으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황제는 여기서 황제라는 거는 황제는
후에 우연히 그의 생모는 살해되었고 자기가 황후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원한에 차서 말하기를 황후는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를 죽이고 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장성하면 별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다. 태호는 이 말을 듣고 걱정되었으며 그가 별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영항에 몰래 가두고 황제가 중병에 걸렸다고 말하여 좌우의 대신들로 하여금 그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태호는 이렇게 말했다. 무릇 천하를 소유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자는 하늘처럼 만물을 덮고 땅처럼 만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황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황제를 섬기게 되니 황제와 백성의 즐겁고 기쁜 감정이 서로 통하여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황제는 병이 오래되어 낫지 않아 정신이 없고 혼미스러워서 제위를 계승하여 종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그를 대신해야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은 모두 동수한다는 것은 머리를 땅에 밭으로 조아린다 그런 말입니다. 쫄아서 말하기를 황태호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종묘사직을 안정시킬 방도를 생각하심이 이처럼 깊으시니 우리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려 조칙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황제는 폐위되었고 태호는 몰래 그를 죽였다. 5월 병진일 상산왕 유의를 세워서 황제로 삼고 이름을 유홍으로 바꾸었다. 원년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태호가 계속해서 황제 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후 유조를 상산왕으로 삼았으며 태위의 관직을 설치해서 강후 주발을 태위로 삼았다. 5년 8월 회양왕이 서거하자 동생 호관후 유무를 회양왕으로 봉했다. 6년 10월 태후는 여가는 평소의 생활 태도가 교만하고 방자하다라고 하며 그를 폐위시키고 수광의 동생 여산을 여왕으로 삼았다. 여름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제나라 도예왕의 아들 유흥거를 동보후에 봉하였다. 7년 정월 태호는 조왕 유우를 소환했다. 유우는 여실족의 여자를 왕으로 삼았으나 총애하지 않고 다른 희첩을 사랑했으므로 여씨의 여자는 질투하여 화를 내고 태호에게 간 것이었다. 그리고는 태호에게 유우가 여씨가 어떻게 왕을 봉할 수 있습니까? 태호가 죽은 후에 나는 반드시 여씨를 주멸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모함하였다. 태호는 이 말을 듣고 개빡쳐서 조왕을 부른 것이었다. 조왕이 도착하자 태호는 그를 관저에 머무르게 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리고 위사에게 멸하여, 위사라는 건 호위병입니다. 그의 관저를 포위하도록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조왕의 신하들 중에 누가 몰래 밥을 보내주었다가 발각되어 붙잡혀서 죄를 문책당했다. 조왕은 굶주리면서 노래했다. 여실족이 정권을 휘두르니 유씨가 위태롭도다. 황후를 협박하고 강제로 딸을 나에게 왕비로 주었다. 내 왕비가 질투하여 나를 죄있다고 모함하니 차원하는 여자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황상께서는 깨닫지 못한다. 나에게는 충신이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렸는가. 황야에서 자결하느니 푸른 하늘이 시비를 가려주리라. 후회 막급이다. 차라리 일찍 자결할 것을. 왕에 되어 굶어 죽으니 누가 불쌍히 여기겠는가. 여씨는 천리를 끊었으니 하늘이 이 원수를 갚아주기를 바란다. 정축일에 조왕이 감금된 채로 굶어 죽자 평민의 예식으로 장안성 백성들의 묘지 옆에 안장하였다. 을축일 일식이 발생해서 대낮인데도 날이 어두웠다. 태우는 이것을 싫어하여 마음이 즐겁지 않았으므로 측근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했다. 2월 양왕 유회를 조왕으로 바꾸어 봉하고 여왕 여산을 양왕으로 다시 봉했으나 양왕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황제 태부가 되었다. 태부라는 것은 스승입니다. 스승. 자, 황자인 평창후 유태를 세워서 여왕으로 삼고 양나라를 개명하여 여나라라고 했으며 다시 여나라를 제천국이라고 했다. 태후의 여동생 여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영릉후 유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유택은 당시 대장군이었다. 태후는 여실족을 왕으로 보냈지만 자기가 죽은 후 유장군이 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유택을 낭야왕으로 임명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내가 뭐 어디 왕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해설 안 해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게 어디고 그런 걸 내가 안 해드린 이유는 굳이 지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럴 시기가 이미 그런 해설이 필요한 거는 지났어요. 한나라 이미 통일했잖아, 그죠? 반란이라면 그거나 말씀드리지. 자, 양왕 유해는 본국을 옮겨서 조왕이 되었지만 속으로는 즐겁지 않았다. 태우는 여선의 딸을 조왕의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수행한 모든 관원은 모두 여실족이었는데 전권을 휘두르며 조왕의 거동을 은밀히 감시했으므로 조왕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조왕에게는 총애하는 희첩이 있었지만 왕후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독주로 독살하였다. 왕은 사절로 된 노래를 지어 악공들에게 부르도록 했다. 왕은 비통해하다가 6월에 자살했다. 태훈은 이것을 듣고 조왕이 부인 때문에 종묘 제사에 예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 후대에 왕위 계승권을 취소시켰다. 선평후 장호가 죽자 그의 아들인 장언을 노왕으로 삼았으며 장호에게 노원왕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가을 태후는 사자를 보내 대왕 유황입니다. 유황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에게 알리고 그를 조왕으로 받고 봉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왕은 사양하고 변방인 대땅을 지키기를 원했다. 태부 여산과 승상 진평 등이 무신 후 여록은 상후로서 그 자기 등급이 제일 높으니 청컨대 조왕으로 봉해주십시오라고 했다. 태호는 이것을 허락하고 여록에 붙인 강우를 추존하여 조나라 소왕이라고 삼았다. 9월 연나라 영왕 유건이 서거했다. 그에게는 희첩 소생의 아들이 있었는데 태호는 사람을 보내 그를 죽여서 후사를 끊고 본국을 취소시켰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죽인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좋지 않네 읽으면서. 8년 10월 여수광의 아들 동평호 여통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았으며 여통의 아들 여장을 동평후에 봉했다. 3월 중순 여태후가 불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도중에 지도를 지날 때였다. 검정색 개같이 생긴 괴물이 보였는데 고후의 겨드랑이를 툭 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점을 쳐보니 조왕 여의가 귀신이 되어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고우는 겨드랑이에 통증이 오는 병이 생겼다. 림프종일 겁니다, 여러분. 림프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저주거나. 자, 고우는 외손자 노원왕 장언이 나이가 어린데다가 일찍 부모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고 유약했으므로 장호의 예전 희첩의 두 아들 중 장치를 신도후로 봉했고 장수를 낙창으로 봉해서 노원왕 장언을 보좌하도록 했다. 또 중대 알자 장석을 봉하여 걸릉후라고 하고 여영을 축자후에 봉하였다. 궁중 환관으로 영승의 직책을 맡은 자는 모두 관내후로 봉하여 시급으로 500호를 하사했다. 7월 중순 고후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조왕 여록을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북군을 통솔하도록 하고 여왕 여사는 남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여태호는 여선과 여록에게 훈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유방이 천하를 평정했을 때 대신들과 유씨가 아니면서 왕이 되는 자가 있으면 천하가 함께 그를 토벌할 것이다 라고 맹약했거늘 지금 여씨가 왕이 되었으니 대신들은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황제는 나이가 어리므로 대신들은 아마 난을 일으킬 것이니 이들은 반드시 병권을 장악하여 황궁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내니 말며 사람들에게 제압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사일 여태호가 서거하자 그의 유조에 따라서 제후왕에게 각각 황금 1000근을 하사하였고 장상, 여루, 낭리에게는 모두 품계에 따라서 금을 하사했으며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렸다. 그리고 여왕 여신을 상국으로 삼았고 여록의 땅을 황후로 삼았다. 여태호가 안장된 후 좌승상 심의기를 황제의 태부로 임명했다. 주호후 유장은 기백과 능력이 있었으며 동보후 유훈거는 그의 동생이 있었던데 두 사람 모두 제나라 애왕의 동생으로서 장안에 거주했다. 그 당시 여실족이 정권을 전횡하며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고제의 노신인 주발과 관영 등이 두려워서 감히 난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주허후의 부인은 여록의 딸이었으므로 주허후는 여실족의 음모를 남몰래 알게 되었다. 그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 그의 형 제왕, 제나라 애왕입니다.
제왕에게 알리게 하고 형으로 하여금 병사를 출동시켜 서쪽으로 진격하여 여실족을 주멸하고 황제에 오르도록 하려고 했다. 그리고 주어우는 궁궐 안에서 대신들과 호응하려고 했다. 제왕은 병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의 승상이 복종하지 않았다. 8월 병오일 제왕은 사람을 시켜 승상을 주살하려고 하자 승상 소평이 모반해 병사를 일으켜 왕을 포위하려고 했다. 이에 제왕은 승상을 죽이고 바로 병사를 출동시켜 동진하였다. 그리고 동진이 아니고 서진이 있죠. 서진. 지금 번역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계략을 써서 낭야왕의 군대를 탈취하고 양쪽 군사를 병합해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아, 동진이 맞네요, 여러분. 이에 관한 것은 제 도해왕 세가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읽은 적 있죠, 여러분. 자, 드디어 여씨의 천하를 뒤엎기 위해서 제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서쪽으로 쭉 갈 겁니다. 제왕은 제후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제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자신의 자제들을 왕으로 봉하며 도해왕이 제나라 왕이 되었고 도해왕이 서거하자 효해제는 유후 장량을 보내 신을 세워 제왕으로 삼았다. 나를 세워서. 자, 효해제께서 서거하자 고후가 정권을 잡았으나 연로하였으므로 모든 일에 여씨일족의 말만을 들으며 마음대로 황제를 폐위시키고 옹립하였다. 또 계속해서 3명의 조왕을 살해하였고 양나라, 조나라, 연나라를 멸하여 여씨일족을 왕으로 삼았으며 제나라를 내수로 분할했다. 충신이 진언하여 가냈으나 태우는 여씨일족에게 미혹되어 듣지 않았다. 지금 고후가 서거하고 황제는 나이가 어려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니 마땅히 대신과 제후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여씨일족은 또 지 좆대로 자신들의 관직을 높이고 병사를 모아서 위세를 강화하며 여로와 충신들을 협박하고 조서를 거짓으로 전해서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니 중묘사족이 위태롭다. 과인은 병사를 이끌고 입경하여 부당하게 왕이 된 자를 주멸할 생각이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듣고 상국, 여산 등은 영음후 관영을 파견하여 병사를 이끌고 재앙을 공격하도록 했다. 관영은 형량에 이르러 상의하기를 여씨일족은 관중 땅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유씨의 조정을 위태롭게 하여 스스로 제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제나라를 무찌르고 돌아가서 보고하면 이것은 여씨의 세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는 형량에 머물러 주둔한 관영은 제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 서로 연합하여 여씨가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그들을 토벌할 것을 알리게 하였다. 제왕은 이 말을 듣자 제나라의 서쪽 국경으로 회군하여 약속을 기다렸다. 여롯과 여사는 관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안으로는 주발과 유장 등을 두려워했고 밖으로는 제나라와 초나라의 병사를 두려워했으며 또한 관영이 여씨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걱정하여 관영의 병사가 제나라 병사와 싸울 때를 기다렸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잠시 미뤄두었다. 당시 명목상으로는 소제의 동생이었던 제천왕 유태, 회양왕 유무, 상선왕 유조와 여후의 외손자인 노원왕 장언입니다. 장언. 장언은 이제 장이의 손자죠. 모두 나이가 어려서 본국으로 떠나지 않고 장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왕 여롯과 양왕 여사는 각기 병사를 이끌고 남북군에 있었는데 모두가 여씨 일족이었으므로 여로와 대신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태위인 강호 주발은 군영 안으로 들어가서 병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곡주후 역상은 노령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의 아들 역기와 여록은 친밀한 사이였다. 이에 강호는 승상 진평과 상의하여 사람을 보내 역상을 위협하고 그의 아들 역기에게 여록을 속여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고제와 여후는 함께 천하를 평정하시고 유씨에게 9명, 여씨에게 3명을 왕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신들이 합의한 것으로 이미 제후들에게 통고했으며 제후들은 모두 이를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태후가 서거하시고 황제는 나이가 어리신데 조카께서는 당신께서는 조왕의 인수를 차고서도 얼른 본국에 가서 봉지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장군의 신분으로 병사들을 인솔해 이곳에 장안에 체류하고 있으니 대신과 제후들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조카께서는 무엇 때문에 상장군의 인수를 반환하여 병권을 태위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양왕께서도 상국의 인수를 반환하여 대신들과 맹약하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제나라에서는 틀림없이 병사를 거두어 드릴 것이고 대신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께서는 마음 편히 사방 천리되는 큰 나라, 조나라죠. 큰 나라의 왕으로 지낼 수가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만세의 이로움입니다. 여록은 과연 역기의 계략을 믿고 장군의 인수를 반환하여 병권을 태위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여산과 여씨 일족의 장로들에게 이를 보고하자 어떤 이는 이롭다고 여기고 어떤 이는 불리하다고 여기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여록은 역기를 신임했으므로 때때로 그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한 번은 고모 여수의 집을 들리니 여수는 매우 화가 나서 말하기를 니는 장군의 신분으로 병권해 버렸으니 이제 여씨일족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옥 폐물을 마당에 모로 내팽겨치며 말하기를 어차피 다른 사람께 드릴 건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좌승상 심의기가 면직되었다. 8월 경신일 아침 여사대부 직무를 대리수행하고 있던 평양후 조굴은 상국 여산을 만나 정사를 상의했다. 제나라에 사진으로 갔던 낭중령 가수가 돌아와서 여산을 나무라며 말하기를 너 대왕께서는 일찍 본국으로 가지 않으시다가 설사 지금 가려고 하신다고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다. 그리고서는 관영이 제초와 연합하여 여씨일족을 조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산에게 상세히 보고해서 여산에게 서둘러 입궐하려고 재촉하였다. 평양후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에게 알렸다. 태위는 북군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 양평후 기통이 부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부절을 가지고 황제의 칙령이라고 거짓으로 전하여 태위를 북군에 들어가게 하였다. 태위는 주발이죠. 주발은 또 역기와 전객 6개를 보내 우선 여록에게 권하기를 황제는 태위에게 북군의 수비를 분부하시고 조카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니 빨리 장군의 인수를 반환하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록은 역황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군의 인수를 풀어서 전객 6개에게 주고 병권을 태위에게 넘겨주었다. 태위는 장군의 인수를 가지고 북군의 군문을 들어서자 군사들에게 여씨를 따를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를 따를 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 라고 했다. 군사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어 유씨를 따를 것을 표시했다. 태위가 북군에 도착할 즈음에 장군 여록도 이미 상장군의 인수를 내놓고 군영을 떠나자 태위가 드디어 북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자,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군은 여전히 여씨가 장악하고 있었다. 평양후는 여산의 음모를 듣고 그 음모를 진평에게 알리자 승상 진평은 주허후를 불러 태위를 보좌하도록 했다. 태위는 주허후에게 군문을 감독하도록 분부하고 평양후를 시켜서 위위도 일종의 이제 황궁을 수비하는 일종의 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수방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위에게 상국 여산을 궁전문으로 들으지 말라라고 했다. 여록이 이미 북군을 떠났다는 것을 몰랐던 여산은 미양궁으로 들어가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궁궐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주의를 배회하였다. 평양후는 싸움에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태위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태위 역시 여씨일족에게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 감히 여씨를 주살하자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호를 입궁시키며 말하기를 급히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후위하십시오 라고 했다. 주호후가 병사를 요청하자 태위는 천여 명의 병사를 주었다. 미양궁의 궁문을 들어선 주호후는 궁궐 안에서 여산을 만났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주호후가 여산을 공격하자 여산은 달아났다. 그때 강풍이 불자 여산을 따르던 관리들은 혼란에 빠져 감히 싸우려는 자가 없었다. 주호후는 여산을 추격해서 낭중령 관부의 측간에서 그를 죽였다. 주호후가 여산을 죽인 후에 황제는 알짜에게 부조를 가지고 주호후를 위로하도록 분부했다. 주호후는 그 부조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알짜가 응하지 않자 술에 함께 올라타서 알짜의 부조를 빌려서 장락궁으로 달려가 위위 여갱시를 참수했다. 그리고는 말을 달려 북군을 달려와서 태위에게 보고했다. 태위는 일어나서 주호후에게 하례를 올리며 우리가 우려하던 것은 오로지 여산이었는데 이제 그를 죽였으니 천하는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여씨일족의 남녀를 모두 체포하여 노소를 방론하고 모두 참수하였다. 신유일 여록을 붙잡아 참수하고 여수를 죽편으로 매질해서 죽였다. 또 사람을 보내 연왕 여통을 주살하고 노왕 장언을 폐위시켰다. 임술일 황제 태부 심의기를 다시 좌승상으로 임명했다.
무진일 제천왕을 양왕으로 바꾸어 봉하고 조나라 유왕의 아들 유수를 세워 조왕으로 삼았다. 주호후 유장을 파견하여 여씨일족들을 주살한 일을 제왕에게 보고하고 군사를 철수시키도록 했다. 건양의 군사도 형양에서 철수해서 도종으로 돌아왔다. 자,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함께 음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소제와 양왕, 회양왕, 상산왕은 모두 효해제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후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데려다가 황제 아들이라 사칭하여 그들의 생모를 죽이고 후궁에서 양육하며 효해제에게 신하들로 삼게 하여 자기에게 승자로 세우거나 제후왕으로 삼아 여씨의 세력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씨 일족을 모두 죽였는데 만일 여씨가 세운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들이 성장한 후 정권을 잡으면 우리들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가장 현명한 제후왕을 선택해서 황제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 도해왕은 고제의 맏아들인데 지금 그의 적자가 제왕입니다. 혈통으로 말한다면 제왕은 고제의 적장손이니 손자죠. 황제로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대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여씨는 외척으로서 포악한 짓을 행하여 종려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공신에게는 해를 끼쳤습니다. 지금 제왕의 외가는 성이 사균이라는 자는 악인이거늘 만일 제왕을 세운다면 또 어찌 여씨일족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까?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씨하고 똑같을 거다 그런 말이죠. 라고 했다. 또 회남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의 외가 역시 흉악한 집안이었다. 그러자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왕, 그러니까 유황이죠. 유황, 대나라의 왕 유황은 지금 생존하는 고제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관대뿐만 아니라 태후 박부인의 친정도 신중하고 선량한 집안입니다. 또 장자를 황제로 세우는 것이 순리에 맞으며 대왕은 인효로 천하의 이름이 나 있으니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은밀히 사신을 보내 대왕을 초치하였다. 대왕은 사람을 시켜 사양했지만 사신을 다시 보내자 대왕은 비로소 육승거말을 타고 윤달 9월 말일 기유일 장안에 도착하여 대왕의 관저에 머물렀다. 대신들은 모두 가서 아련하고 천자의 옥새를 받들어 대왕에게 바침으로써 모두가 대왕을 높이어 천자로 옹립하였다. 대왕은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여러 신하들이 한사코 간청했으므로 받아들였다. 동모후 유흥거는 여씨일족을 조사함에 나는 공로가 없으니 청컨대 궁중 숙정의 임무를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더니 태복인 여흠우 등공과 함께 입금하여 소재 앞으로, 등공은 하우영입니다 여러분. 소재 앞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조카는 유씨가 아니니 천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소재 좌우에 있던 호위병들을 둘러보며 손짓을 해서 무기를 놓고 떠나게 했다. 몇 사람이 병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자 환자령인 장택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도 복종했다. 등공은 천자의 수레를 불러 소재를 태우고 궁궐을 나섰다. 소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등공은 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소재를 소부에서 살도록 했다. 천자의 법가를 받들어서 대왕을 그의 관저에서 맞이하여 보가기를 궁중은 이미 깨끗이 숙정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대왕은 그날 저녁 미양궁으로 들어갔다. 알짜 10명이 창을 들고 궁궐 정문을 가리키며 천자가 있는데 조카께서는 무슨 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대왕은 태위를 불렀다. 태위가 가서 설명하자 10명의 알짜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떠났다. 대왕은 궁하여 집정하였다. 그날 밤 담당 관원들이 각각 분담하여 양왕, 회양왕, 상산왕과 소재를 그들의 관저에서 주살하였다. 결국 죽였네요. 자, 대왕은 천자에 즉위한 지 제위 23년에 서거하니 시호를 효문 황제라고 했다.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해 황제와 고 시절에는 백성들은 전국 시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군시들은 모두 무위의 경지에서 안식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해제는 팔짱만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고후가 여성으로서 황제의 직권을 대행하여 모든 정치가 방한해에서 이루어졌지만 천하가 태평하고 안락했다. 형벌을 가하는 일도 드물었으며 죄인도 드물었다. 백성들이 농산일에 힘을 쓰니 의식은 나날이 풍족해졌다. 자, 이걸로 끝인데 요걸로 이제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태오 본기인데요. 여태오 본기에서의 특별한 점은 일단 여태오 본기는 대부분이
뭐야, 여씨하고 그 다음에 여씨하고 그 다음에 유씨 사이에 어떤 권력 투쟁이에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쿠데타를 어떻게든 일으키냐 그런 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사실 사마천의 평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정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장안에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씨하고 유씨하고 싸우면서 막 그러고 있지만은 정작 사마천이 사평을 해놓은 거 보면은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죄 짓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전부 다 훨씬 더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좀 혼란스럽지만은 백성들의 민생은 또 그렇게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집안 싸움이었던 거지. 뭐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하다고 뭐 사람들까지 그렇게 못 살게 된 건 또 아니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만약에 이 상황이 좀 더 심화됐었으면은 진짜로 이제 그 예를 들면 제나라하고 그 장안 관종 사이 어떤 전쟁이 터지거나 그랬으면은 아마 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이 그냥 쿠데타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마천이 또 저런 평을 내리는데 적합하셨나 싶습니다. 문제하고 경제 시기는 또 뭐 나름대로 태평성대라고 얘기할 정도가 됩니다. 밖에서 어떤 새끼들 이렇게 떠드는 거야? 자, 그럼 그렇습니다. 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 그거는 효문 본기입니다. 효문 본기, 그 다음에 효경 본기, 효무 본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효무 본기까지 가면은 사기 본기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 아파서 더 이상 못 읽겠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